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계속 이어서 발 모델링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발은 우리들이 항상 볼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더욱 만들기가 난해합니다. 왜냐하면 손 같은 경우는 항상 우리가 보고 만지고 느끼고 있고 하지만, 그리고 얼굴 같은 경우도 거울을 보고 만지고 상대방 얼굴도 쉽게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뭐 몸 같은 경우도 항상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지만, 발 같은 경우는 항상 양말을 신고 있거나 신발을 신고 있어서 자주 볼 수 없는 부분이라서 만들기가 훨씬 더 까다로워요. 눈에 익지 않아서 그 형태가.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만들 때 많이 힘들지만 여기저기 이제 자료를 찾아보고 또 제 발도 이렇게 많이 보면서 계속 만드는 연습을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 모델을 만들었고, 또 이 여기서 모델을 여러분들이 모델링 할 때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좀 더 가르쳐 드릴게요. 자, 일단 발 모델링 되는 걸 설명하기 전에 일단 뼈 구조부터 먼저 보고 들어갈게요. 이 뼈를 보시고, 우리들이 이제 이 뼈에서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 부분요. 이 부분 아주 모델링 할 때 이 뼈가 크게 돌출돼 나오고요. 이 부분 엄지발가락과 발가락과 이 발 몸통이 만나는 부분 여기하고, 그 다음에 발 윗등 이 부분요. 이 부분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이 뼈, 이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 요 뼈, 이게 이제 복숭아 뼈를 이루는 튀어나오는 부분인데, 여기랑 여기 이 두 뼈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발 뒤꿈치가 또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요 뼈요. 요 뼈 때문에 살짝 튀어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요 뼈를 바탕으로 해서 자, 모델링을 살펴보면 자, 일단 제가 왜 다리 이 전에 다리 설명한 거를 먼저 보고 오면 좋겠다고 이해한 게 왜 그러냐면, 그때 다리 설명하면서 이 발 쪽으로 어떤 근육들이 흘러내려가는지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걸 먼저 보고 오시면 이제 어떤 근육이 내려와서 어디 연결되는지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발과 연결해서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아까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그 뼈, 이 부분요. 이 부분이 상당히 그 뼈가 커서 모델링 하실 때 이 뼈를 표현해 주시면 좋아요. 물론 늘상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살이 좀 많으신 분들은 이 뼈가 그 살에 묻혀서 안 보일 수 있지만 대부분이 이렇게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아니군요. 제 발은 이게 뼈가 보이고요. 인터넷에서 레퍼런스로 찾아서 본 그 발들을 보면 대부분 요것들이 아주 크지는 않더라도 작은 형태로라도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 뼈가 있고, 그 다음에 발등에 있는 요 뼈, 볼록 튀어나와 있는 거요. 요 뼈가 좀 잘 잡아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복숭아뼈요. 복숭아뼈 아마 전 다리 설명하는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을 텐데, 이 복숭아뼈를 만드실 때 중요한 포인트가 정면에서 봤을 때 이런 기울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 이런 식의 기울기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렇게 안쪽은 높고 바깥쪽은 낮고 이렇게 표현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옆에서 봤을 때는 바깥쪽에 있는 이 복숭아뼈가 정면에서 살짝 오른쪽으로 치우치게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안쪽에 있는 놈은 살짝 그거보다 안쪽으로 가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바깥쪽은 뒤로, 살짝 뒤로 이렇게, 안쪽에 있는 이 뼈는 살짝 안쪽으로, 앞쪽으로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 뼈 때문에, 여기 위치한 요 뼈 때문에 여기가 살짝 튀어나오게 돼요. 물론 안 그러신 분도 있어요.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제 발 같은 경우는 여기가 살짝 튀어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 이렇게 살짝 튀어나오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쪽 다리 위에서 내려오는 근육 하나가 이렇게 내려와서 다리 뼈 안쪽에 이쪽에 붙어요. 그래서 이제 발을 들어 올릴 때 이 근육이 작동을 하는데, 그것이 다리에 이렇게 크게 표현이 돼요. 그 두꺼운 힘줄이기 때문에 다리에 이렇게, 물론 안 보이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이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여기도 힘줄이 하나가 이렇게 내려와서 이 힘줄은 다리 안쪽에 이쪽 뼈에 갖다 붙어요. 이쪽 발을 들어 올릴 때 이제 이쪽 힘줄이 당겨지는 거죠. 그래서 위에 근육이 수축을 운동을 하면서 힘줄을 당기고, 힘줄은 이쪽 부분을 잡아 올리는 거죠. 그렇게 이제 모델링 할 때 이 두 힘줄이 가장 크게 이렇게 겉으로 보여지게 되고요.
여기 뼈가 이렇게 보여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위에서 내려온 근육 힘줄이 여기를 지나서 발 바깥쪽에 붙게 되고요. 힘줄이 또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내려와서 힘줄이 하나는 이쪽으로 갖다 붙고 또 하나는 이쪽으로 갖다 붙는데, 보통 이제 이 안쪽에 갖다 붙는 놈보다 이쪽으로 갖다 붙는 놈이 이제 좀 더 눈에 많이 보이게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쪽 안쪽으로는 신경 잘 안 쓰고 이 바깥쪽만 살짝 표현해 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쪽만 두 힘줄만 살짝 해주시고, 뭐 물론 지금 제가 만든 모델이 뭐 완벽하게 끝난 모델이 아니고, 제가 평소에 시간이 있을 때마다 조금씩 이렇게 만들었던 모델이라서 뭐 완벽한 모델은 아닙니다. 뭐 물론 제가 또 시간이 나면 다시 모델을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고 수정을 하고 뭐 하겠지만, 지금 이 정도 선에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완벽한 모델이 아니라는 거를 참조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알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자, 이렇게 발을 위에서 보게 되면 발이 뼈를 보시면 알겠지만 살짝 엄지발가락이 살짝 안으로 휘어 있는 거를 보실 수 있어요. 보통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신발을 신게 되기 때문에 엄지발가락이 휘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보통 그래서 이렇게 살짝 휘게 만드는 게 우리들의 눈에는 더 정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톱의 크기도 각 사람마다 다 발톱의 크기가 틀려요. 어떤 사람은 발톱이 길 수 있고 짧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편한 방법은 자신의 발을 딱 올려놓고 거기에 맞춰서 만드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발 같은 경우는 겉으로 드러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뭐 좀 어색하게, 그러니까 자기 발을 갖다 붙여도 얼굴만 제대로 만들면, 이 발은 진짜 같기만 하면 뭐 발 때문에 뭐 저거는 진짜 같지 않네, 저 사람이 아니네, 뭐 이런 식의 말은 들으실 일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제가 만든 이 모델을 베이스로 해서 뭐 어떤 캐릭터를 만들다든가 뭐 괴물을 만든다든가 뭐 그런 거 할 때 항상 이 모델을 갖다 쓰는데, 손, 발 뭐 이런 것들은 제가 거의 안 건드려요. 그래서 한번 잘 만들어 놓으면 두루두루 시간을 아낄 수 있겠죠. 발톱 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엄지 발톱 크기가 가장 클 거고 점점점 작아지겠죠. 그리고 사람에 따라서는 이 새끼발가락이 곧은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이렇게 많이 휘어 있고 이렇게 뭉쳐 있는 발가락이 많을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 발가락의 힘줄을 말씀드릴 텐데, 자, 힘줄이 위에 내려와서 하나는 발 옆으로 내려가고 또 하나는 이쪽으로 내려가고요. 이쪽으로 내려가서 발 이쪽에 갖다 붙겠고, 얘는 이쪽에 갖다 붙겠고, 자, 엄지 발가락을 움직이는 힘줄은 이쯤에서 내려와요. 이렇게 내려와서 이쪽으로 붙겠죠. 힘줄이 정 가운데로 오는 게 아니고요. 이쪽으로 오는 게 아니고 살짝 이쪽으로 와서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요. 발가락이 이쪽에 있다 보니까 힘줄이 이렇게 내려와서 이쪽에 걸쳐서 이렇게 붙겠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힘줄들은 여기에서 이제 힘줄이 얘는 일로 올라가고 얘는 여기서 내려오는 힘줄이 이렇게 있어요. 이 놈이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붙게 돼요.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이 힘줄들의 방향성이 일률적, 그러니까 다 똑같은 방향으로 가면 안 되고, 얘는 여기, 요 바로 옆에, 나머지 4개는 이쪽 방향으로 가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 맞는 겁니다. 보통 제가 모델링들을 인터넷에 찾아서 보거나 어디 제가 일하는 회사에서 그 전에 있던 모델들을 봐도 이 발을 제대로 만든 모델이 한 개도 없어요. 발은 사람들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그냥 대충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왜냐하면 뭐 캐릭터를 만들건 뭘 하건 간에 캐릭터는 항상 양말을 신거나 신발을 신고 있어서 겉으로 드러나진 않는 부분이 워낙 많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모델링을 하실 때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부분들, 제가 눈에 말씀드렸던 뭐 귀 뒤라든가 뭐 손 같은 거라든가 뭐 잘 안 보이는 뼈 같은 거, 또 이 발 같은 거를 잘 만들어 주시고 그거를 데모리를 쓰시면 모델링을 데모리를 보는 사람들이 얘는 되게 신경을 많이 쓰는 아이구나, 안 보이는 데까지 신경을 쓰는 사람이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또 그런 것들을 신경 쓰면서 자기의 또 실력도 많이 높아질 거고요. 자, 엄지발가락 같은 경우는 특징이 쭉 뻗어서 위로 이렇게 올라가 솟아 있어요. 다른 발가락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안으로 밑으로 쉬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는데, 얘 같은 경우만 이렇게 돼서 위로 딱 올라가 있는
발가락 형태입니다. 마치 엄지손가락을 땅바닥에 딱 대고 이렇게 있는 것과 똑같은 형태인 거예요. 살짝 뒤로 이렇게 올라가게, 가운데 이렇게 관절이 하나 있고 여기 있고 엄지발가락 딱 올라가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엄지발가락과 그 다음 발가락 사이에는 틈이 항상 이렇게 있어야 돼요. 지금 자기 발을 딱 보시면 여기 틈이 딱 있을 거예요. 이 틈을 딱 만들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있는 발가락들이 있는데, 이 발가락들이 딱 관절이 3개가 있어요. 이 안에 이렇게 조인트가 2개가 다 이렇게 있어요. 2개씩 다 있는데, 가장 첫 번째 발가락, 엄지발가락 빼고 얘는 가장 크고 밑에서 봐도 그 접히는 주름 라인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요. 2개가 딱딱 이렇게 있어요. 물론 사람에 따라 안 그런 사람도 있겠고, 그렇지만 이 첫 번째 주름은 확실히 보이고, 그 다음 주름은 이제 이 발 뭉치에 가려서 살짝 이렇게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발가락은 첫 번째 주름은 확실히 보이는데, 그 다음 발가락은 거의 희미하게 보일 거예요. 이 2개 사이에 공간이 거의 이렇게 붙어 있거나 아니면 거의 희미하게 보일 거예요. 그리고 이 3번째 발가락은 거의 주름 하나만 보일 거예요. 4번째 발가락도 거의 주름 하나만 보일 거예요. 그렇게 제 발가락은 그렇게 보여요. 아마 다른 사람들은 좀 다르게 보일 수 있겠지만, 네, 지금까지 제가 관찰한 바로는 이렇습니다. 그거 확인해 주시고, 그다음에 발 밑면의 그 살 같은 경우는 이 2번째 발가락 이 부분이 가장 이렇게 높아요. 그러니까 높다는 게 이쪽으로 가장 튀어나와 있다고 따는 거죠. 가장 이렇게 튀어나와 있고 그냥 옆으로 이렇게 밑으로 쭉 쳐져 있는 거고. 그 다음 저는 이제 회사에서 이제 일을 할 때 발 같은 거 만들 때는 항상 그 신발을 신고 있는 모델이 많기 때문에 발을 이만큼을 평평하게 아예 그냥 평평하게 만들어 버리는데, 집에서 혼자 작업할 때는 살집이 둥그렇게 있는 형태로 만드는 편이에요. 그래서 발 같은 경우도 살집이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돼 있겠죠. 그리고 여기는 안으로 움푹 파여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살짝 이렇게 튀어나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 부분이. 왜 이걸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 옛날에 걷다가 다리에 쥐가 난 적이 있는데, 쥐 나니까 이 부분이 뻣뻣하게 올라오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유심히 보게 됐는데, 이 부분이 살짝 이렇게 살집이 잡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물론 안 잡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발을 보시고 잘 잡혀 있으면 그렇게 살짝 잡아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살집이 동그랗게 이렇게 서 있고, 옆에서 봤을 때 여기는 아치 형태로 빈 공간입니다. 이렇게 빈 공간으로 남겨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신경 써야 되는 게, 여기 보면 요 뒤에 뼈가 있는 부분이 이렇게 있어요. 요 뼈가 있는 부분이 이렇게 있어서 한번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다가 살짝 꺾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살짝 그 충격 흡수하는 지방질 같은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내려오다가 살짝 여기서 꺾이고 살짝 둥그렇게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이렇게 일자로 내려오는 사람도 있는데, 이 안에 있는 그 뼈를 표현해주기 위해서, 살짝 이렇게 이렇게 튀어나오게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오는 그 근육과 힘줄이 여기 이제 아킬레스건이 만들어지는데, 또 이제 알아두시면 좋을 게 뭐냐면, 이 아킬레스건이 여기가 이렇게 둥그런 형태가 아니고요.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각이 져 있어요. 딱 살짝. 그래서 완벽하게 이거를 이렇게 각진 형태로 만드시는 게 아니라, 완전히 이렇게 둥그런 형태가 아니다는 것만 이렇게 머릿속에 갖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살짝 이렇게 앵글을, 여기가 이제 각이 살짝 지게끔 만들어 주셔서 모델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팁인데, 모델링 하실 때 여기 이쪽 부분에 힘줄이 이렇게 내려오고, 여기 발가락이 이렇게 있고 힘줄이 발가락을 들어 올리잖아요. 근데 이제 발가락이 들어 올릴 때 여기에 아무런 것이 없으면 힘줄이 같이 딸려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부분 이제 테이프 같은 것이 이렇게 있어요. 테이프 같은, 힘줄 같은, 정확히 명칭은 모르겠는데 그걸 감싸고 있어서, 여기에서 내려오는 힘줄이 발가락을 당기더라도 발가락은 들어 올리겠지만, 여기 있는 이 테이프 같은 것 때문에
힘줄이 여기서 올라오진 않죠. 그런 연유로 이제 모델링을 하실 때 여기 이런 식으로 살집이 이렇게 형태의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쪽 부분은 살짝 이렇게 튀어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는 다시 이제 발 나오는 부분이 생기고, 그런, 이거는 모델링 할 때 팁 같은 거예요. 팁.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모델링 할 때 기본 형태 잡을 때 여기를 이렇게 슥슥슥슥 문대서 이렇게 밑으로 살짝 이렇게 눌러주는 편이에요. 이렇게 동그랗게. 네, 그렇게 해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네, 이게 발 같은 경우는 직접 이거를 발을 그렇게 잘 관찰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좀 어색하네. 좀 고쳐야겠는데요. 너무 좀 튀어나와 보인다. 네, 그래서 솔직히 만들기 되게 힘들고요. 만들다 보면 이게 맞는 형태인지 틀린 형태인지 알기가 되게 힘들고, 또 잘 만들기도 되게 힘들어요. 그만큼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게 이제 또 발이거든요. 그래서 또 발도 이렇게 잘 만드시고 모델링 해서 이제 데모리를 쓰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많이 이제 플러스 요인이 될 거예요. 처음에 이렇게 베이직 모델, 처음 베이스가 되는 모델 만들 때는 그냥 그런 디테일한 것들은 넣지 않고 이렇게 만드는 편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사람 모델링 하는데 신경 써서 만들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쭉 설명을 드렸는데요. 늘 동영상 맨 마지막에 하는 말이지만,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그 댓글에 제가 달 수 없는 그런 내용의 질문들은 그 질문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나중에 또 비디오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 몸 모델링에 대한 걸 일단 1차적으로 끝났는데, 제가 분명히 빠뜨린 것도 많이 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빠뜨린 게 많이 있어서 나중에 또 그런 것들을 보완해서 또 차후에 또 다른 영상을 또 만들 거고요. 또 사용자들의 피드백이 오면 그 피드백을 바탕으로 해서 더 도움이 되는 영상을 만들 거고, 지금 계획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냐면, 지금 이 포즈는 사람이 편하게 이렇게 서 있는 상태의 근육 모델을 만들었는데,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냐면, 예를 들어서 뭐 얘가 포즈를 취했을 때 근육이 어떤 형태를 어떻게 변해가는지라든가, 아니면 얘가 어떤 포즈를 취했을 때 어떤 형태의 근육 형태가 나오는지, 뭐 그런 것들, 혹은 나중에 이제 회사 가서 사용하실지 또 모르는 그런 팁들 같은 거, 그런 것들도 가끔 제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쉐어 해주시고 그러면 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럼 감사하고 즐거운 공부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